자, 21일 날 팀버니즈에서 악성 게시물을 고소를 하고 레카 채널을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악성 게시물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로와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팬클럽 버니즈의 고소는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서 확인해야 할 일은 이거죠. 하이브 내부의 문제, 곧 하이브와 당사자 민희진 씨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 그 주장 정당성은 분명히 구분이 돼서 한쪽의 정당성과 한쪽의 정당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하이브를 응원한 쪽도 있고 민희진 씨를 응원하는 쪽도 있겠죠. 하이브는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며 상대가 언플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민희진 쪽도 그 과정에서 불합리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상대가 언플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제가 보기엔 관계 당사자들 간의 법적인 분쟁으로 마무리될 사건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은 커여운 토끼짱이라고 하는 채널인데 이 채널은 2024년 4월 26일 날 첫 영상을 올린 채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입견을 줄 수도 있으니까 4월, 5월 그 시기에 대중의 여론 추이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아이돌이 얘기했던 그 2주 후 CBS에 출연해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장모 기자님이 황공, 방산, 조선 전문 산업부 기자로 어울리지 않는 예외적인 이 엔터뉴스, 유진스 사건에 5개의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 그 첫 기사가 나온 게 5월 17일이에요. 서울신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타이틀이 미니진데 5년 약정 놓고 옥신각신. 요거는 그냥 제가 참고용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 채널은 2024년 10월 20일 날 이런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이제 힙합을 하시면 사형 선고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이 영상에서 저 사람은 이란의 공장 노동자 출신 래퍼를 소개해요. 토마스 살레이라고 하는 래퍼예요. 이 래퍼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제목이 신성모독, 반인슬람적이었다고 해요. 안보 교란 혐의가 더 씌워져서 판사가 사형을 선고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하길 한국스러운 나라가 또 있다며 21세기에 이래도 되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했어요. 이런 문제 제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21세기에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걸 소개하면서 힙합 정신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게 제가 보기엔 되게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행동하면서 알다의 개념과 안다의 개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이후에 저한테 일어났던 일이 저 얘기하고 똑같은 일이거든. 제게 처음 저런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줬던 구독자님이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커뮤니티 제목글 팀버니즈 사이버레카 걸풀겔 처형 준비 완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를 모욕했던 댓글을 달았던 친구가 오히려 저를 리스트화해서 제보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를 모욕했던 친구예요. 그 영상으로 제가 제작해서 올려놨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영상으로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리스트 작성하지 마시라고 얘기했고 다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트가 작성되는 걸 확인을 하고 제가 직접 그 채널에 가서 리스트에 글을 남겼어요. 리스트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그쪽에다 전달을 했고 중간에 뭐 이런 공격을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대처해가면서 저의 분명한 의지를 저쪽에 전달을 했어요. 그런 이유로 그날 리스트에서 제가 배제되었고 배제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 민희진 씨와 유진스 아이돌은 물러나 있는데 팬클럽 팀버니즈가 대중을 상대로 고소라는 칼을 휘두르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제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를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방송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 과정을 다음날 내부에서 어떤 액션도 없었는데 다시 제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 이제 제가 저 채널의 분명한 그 의도를 알았죠. 그리고 채널 주는 이런 의견을 남겼어요. 어떤 분이 아크TV가 자기 고소당할 것 같다고 뭐라 말하네요 하는 댓글을 남겼어요. 그때 제가 했었던 영상에 나를 모욕했던 친구가 거기에 그 리스트를 받았던 곳도 토끼짱 채널이에요. 저 채널. 그 채널에 제 리스트가 올라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토끼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댓글을 남겨놨어요. 돈 많이 벌었으니 세금을 좀 내야. 제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거지. 제가 하이브 알바라는 얘기죠. 허위사실이죠. 저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곧 제가 리스트를 배제시키라라고 하는 의견을 냈고 다시 리스트가 올라가는 상황이 명확해진 거죠. 채널주가 저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리스트에도 자기가 러브마크 찍어놨고 저는 계속 수시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공격을 당하는지 얘기를 다 못해요. 그 사람들이
싸질러 놨던 얘기를 제가 다 할 수 없어 지금. 근데 어쨌든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제가 몇 번만 추려봤어요. 저 토끼짱이 했던 그 멘트의 그 분위기가 팀 버니즈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 그 채널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공격하냐, 그 채널에서 활동하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넌 누구니로 시작해서 아재 정신 차리고 다른 걸 하세요 라고 하는 비아냥을 떨더니 고소 더 당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꾸준하게 제보해드릴게요. 팀 버니즈에라고 하는 저런 식의 댓글들을 달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내가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니까 잭을 모아서 뭐 하게요? 전 충고드린 거밖에 없는데 걱정이 돼서 이런 댓글을 달아놓고 자기들이 기거하는 그 채널에 가서는 아크TV라는 개저씨 채널 토끼장님 저격하네요. 왜 저쪽은 저런 개저씨들만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논리의 전개를 보여줘요. 채널주가 저런 식의 글을 남기고 사람들이 이런 식의 공격들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소개시켜주던 어떤 친구는 난 나이 처먹고는 이라고 하는 댓글로 시작하고 난 남을 까도 남은 나를 까면 안 된다.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 않냐? 라고 하는 댓글을 남기고 자기 채널에 가서 아까 얘기 드렸던 절 악성 게시물 제작자로 제보를 하는 형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또 보여드렸던 친구인데 모르면 애초에 영상을 올리지 말았어야지 하는 글을 시작으로 하는 그런 글들을 쓰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채널이라고 저를 만들어가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더니 난 버니즈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저 채널에 가서는 토끼장님이 올리신 항의서한 N 고발인 명단 작성하는데 3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핸드폰 인증하시면 되고요. 작은 물살이 모여서 큰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남기는 친구예요. 이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아시겠죠? 이 채널은 허위사실이고 제가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어떤 영상을 찍어왔던 사람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면 아예 애초에 영상을 올리지 말지. 이 외에도 진짜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적인 비난과 조롱, 간접적인 심리적인 공격들을 받고 있어요. 저기서 조직적으로 뭘 하냐라고 하는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남겼던 댓글을 통해서 이 흐름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지금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랑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 저쪽 채널에서는 이거 유행어 같은 거야. 면상이 왜 그래? 이런 의혹을 저한테 남겼던 친구예요. 저 친구가. 당신 면상 왜 그래? 이런 식의 모욕을 했던 친구가 제가 블랙리스트와 자표 공개에 관련해서 저 채널에 대응을 기다렸는데 그걸 토끼짱의 의견이라고 저한테 전달을 하면서 1대1 토론을 하재. 저는 얘기 드렸던 대로 블랙리스트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공격 들어오는 사람 따로 있고 모욕하는 사람 따로 있고 변호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을 따로 있냐. 이런 식의 조직적인 플레이 나는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게시글에 정확하게 남겨서 그걸 보여줬는데 다시 돌아가서 제가 공격적이래요. 그러고는 이내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토끼짱님 오늘 레카 1대1 시비 거는데 제가 걸었어요. 그 시비를 시비 거는데 거기에 같이 공격은 아닌 것 같은 토끼짱님 길 가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 저 채널에서 어저께도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저께 들어오셨던 분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던데 제가 먼저 공격했다고? 블랙리스트를 확인을 하고 그쪽 의도를 확인하고자 제가 하루를 꼬박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거된 거 확실했는데 그 다음날 하루를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겨우 4일 만에 쉬었다가 하루 만에 그 리스트를 다시 집어넣는 저런 위선과 거짓이 어디 있어. 그러고 나서 자기 채널에 가서 내가 공격을 했다는 거야. 제가 이게 왜 보고서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지금 정리 자료가 저한테 굉장히 많아요. 저쪽에서 어떤 식의 공격들이 오고 있는지 어떤 식의 모욕들을 행하는지. 제가 그 채널이 크니까 작은 채널 봐준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방송에서.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좌표를 공격을 찍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당신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1대1 제안을 하고 1대1 제안 제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 리스트 만들고 타겟팅하고 모욕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 행위들이 내가 유쾌하냐. 나는 가서 직접 했는데 욕먹을 거 각오하고 토끼짱 직접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달자를 보내서 그런 얘기하는 게 맞냐. 이걸 얘기를 했다고. 내가 너무 공격적이래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이 이 거짓의 논리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요건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겪었던 사실이고 제가 이미 일부는 영상으로 만들어 놨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 채널에서 말하는 건 제가 하이브 알바라는 거죠. 저쪽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 팀 버니지인 분들이 저한테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모욕하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저쪽 채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얘기죠. 하이브 알바들의 가스라이팅,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 블랙리스트에 좌표를 찍어서 타겟팅을 하고 공격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방어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전달하는 사람은 자기 채널에 가서 자기가 다시 좌표 찍고 또 안 되니까 토끼창님 저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논리 변화가 진행되는 그 채널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스라이팅과 바이럴
바이럴 마케팅일까요? 겨우 1300대인 이 채널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저 채널에는 래퍼 토마스 살레히라고 하는 사형 판결을 받은 래퍼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이 소개되어 있어요. 좋은 형태를 얘기하기는 쉬워요. 그걸 가지고 목적성을 띠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힙합의 정신을 알려주고 있는 아빠예요. 그러니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졌다는 걸 보고 제가 가서 그 채널에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옳지 않다. 욕먹을 거 각오하는 것, 내가 지금 지켜야 되는 나의 길이 있어서 한 거죠. 그런 힙합의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건 누구고, 자신의 채널에 의해서 고소의 위협과 고소의 협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돈 많이 벌었으니 세금 좀 내야 한다는 사람은 정말 그 힙합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제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분노의 의견을 듣습니다. 분노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의견은 달리하지만 그 분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런 식의 의견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저기에다가 좌표에다가 러브마크 찍고 이 사람 돈 많이 벌었으니 세금 좀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얘기들을 저는 하지 않아요. 그런 채널이 나한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좌표를 찍고 공격 신호를 보내고 공격을 하고 모욕을 하고 지금도 고소 협박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저런 편협하고 편약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감히 힙합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욕먹을 거 각오하고 저건 옳지 않다, 그러니 당신들 이 의견은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걸 모두 다 내가 처리하고 있는, 내가 더 힙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앞서 저 사람이 만들었던 그 영상 속에 토마스 살레히는 신성모독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요. 그러면 저기서 래퍼 토마스 살레히가 있고 그런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있을 거예요. 누가 여기서 래퍼이고 누가 여기서 판사일까요? 저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는 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아는 건 있는데 알면서 행동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 토끼짱이라는 분, 님은 참 그래요. 주인장님, 아크TV가 계속 님 저격함이라고 하는 댓글에 이런 댓글을 남겨놨더라고.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걸풀ጌ리 요즘 저 홍보 안 해줘서 구독자가 늘지 않는데 계속 그분이라도 계속 홍보해줘야 합니다. 당신한테 피해를 받는 사람이 나라고, 당신 채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좌표를 찍어서 공격했고 모욕했고, 그리고 당신들의 그런 거짓들을 내가 증명을 했던 영상을 만들었다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 도대체 진실이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자신의 채널로 인해서 고소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에게, 자신의 채널로 인해서 지금도 고소와 위협과 조롱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저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히 토마스 살레히를 얘기하고 힙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안다는 게 뭐예요? 행동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될까? 아는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근본 있고 무슨 정신이 있어 거기에? 저는 민희진 씨 처음에 이 사건에 들어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민희진 씨의 재능을 인정하기에 이 사건 초반에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대중이 분노하는 사실로 보인 부분을 설득을 했었다면 이후 이 모든 일에서 오해를 사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토끼짱, 당신한테 얘기할게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 팀버니즈와 그쪽에 저한테 거짓을 밥 먹듯이 하다가 영상으로 고스란히 모욕하는 걸 고스란히 적발을 당하셨던 그런 분들이랑 지금 모여서 뭘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묻게 되는 게 그거예요. 토끼장님의 진실과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으로 인해서 진실과 정의가 짓밟히는 채널에 조소와 허위의 사실을 본인이 얘기했어요.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소 협박하시는 분들 잘 아셔야 돼요. 고소의 협박이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나의 무고를 증명하는 내 일상의 어떤 시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무서운 칼이냐? 내가 죄를 받는다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정말 억울한데, 내가 정말 안 되겠는데 내가 지금 그걸 증명을 해야 되면 나의 일상의 한 부분이 사라지는 거라. 그래서 그 고소 협박이 무서운 거라. 지금 그리고 얘기했잖아. 저런 메시지에 의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남겨놓은 거지만 홍위병이죠. 홍위병. 마오쩌둥의 권력에 막 완장차고 막 했던 친구들, 나중에 마오쩌둥이 정권을 잡고 나서 스스로 부담되니까 저 상간벽지에 하방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저기 가서 마오의 정신을 알리라 하고 한 10년 넘게 처박아놨어. 여러분의 일상은 뭐에서 흔들릴 수 있을까? 문화일보는 회사예요. 기업체. 당신들이 저런 채널에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이 돼서 얘기를 했던 걸 문화일보에서 모욕으로만 걸까? 업무 방해로도 걸 수 있어요. 나도 10원짜리 하나라고도 벌면 이 채널에서 본인들을 상대로 모욕과 업무 방해를 같이 걸 수 있어요.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 하이브를 삭제시키는 게 목표인 사람이라서, 이 채널 상대로 저런 식의 의견들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서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볼까? 받는 나와 하는 당신이에요. 내가 오늘 이걸 보고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채널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저런 어떤 것들이 불쾌하게 이 사건에서 계속 기시감으로 느껴지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 지금 절 응원하는 사람들 비슷한 감정으로 보고 있잖아. 나는 그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 영상으로 다. 여러분이 입이 막히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입이 막히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입을 막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비슷한 일들을 이 유진스 사건에서 벌이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바이럴 마케팅,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좌표를 찍고 공격을 하게 만들고 모욕을 하게 만들고 자기의 얘기를 전달을 하면서 그 전달조차도 왜곡해서 전달해가면서 이 사건들을 비틀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뭘 만드는 걸까요? 여기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졌는데 공격하는 새우도 등이 터지고 당하는 새우도 등이 터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의 메시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는 이 사안에서 무엇을 보고 대처해야 되느냐? 저쪽 채널에선 그 얘기하되 아직도 하이보와 민희진 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지능의 문제라고?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은 당신의 양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